여러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려고 마음먹으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졸업인데 가능한가? 전문대 졸업이면 얼마나 걸리지? 대학교를 나왔는데 또 학위를 따야 하나? 실습은 언제 하는 거지? 이것처럼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서 검색을 해봐도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게다가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까지 서로 자기 방법이 제일 좋다고 얘기만 하니까 도대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시간도 아끼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학력별로 사회복지사 2급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만약 내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하면 좋은지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 참고하시거나 댓글로 메일 주소 및 최종 학력을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릴게요.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졸업자, 4년제 졸업자까지 각각 어떤 방법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가장 빠른지, 복잡한 실습과 중간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쓰지 않고 공부 부담까지 줄이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 2급은 같은 자격증이라도 어떤 순서로 준비하냐에 따라 기간도 달라지고 쉽게 하냐 못하냐도 달라지거든요. 왜 똑같은 과목을 듣는데 왜 이런지 궁금하시죠? 그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내 학력에서는 어떤 과정을 선택해야 되는지, 언제 실습을 신청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적용되실 거예요. 현재 학력만 확인해도 준비 방향이 결정되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세요. 아마 대부분 사회복지사 2급을 따는 목적은 다양하겠지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재취업을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20대 초 대학생들이나 이제 30대에서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죠. 매년 몇만 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데 여기서 50% 이상을 학점연계로 취득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일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가면 취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건 직장인이라 불가능하고 학비도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육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학제도고 학점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휴학 제적 이런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시작 중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직장인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는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따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조건을 충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전문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내가 2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다. 그러면 이건 충족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2급에 지정된 17과목을 대학에서 듣고 있었는 거예요. 17과목은 이론 16과목과 실습 1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서만 기준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졸인지 학력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살펴볼게요. 고등학교 졸업자는 총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학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문대 이상의 학력 조건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2년제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4학기 동안 총 27과목을 나눠서 수강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기간을 단축하는 건데요. 3학기 과정으로 학점 인정이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한 학기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다만 이럴 때 전공, 교양 과목 설정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과목 설정을 잘못해서 내가 교양 조건이 안 되면 한 학기를 줄여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한 내가 대학을 자퇴하거나 제적당해서 보유한 학점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정확히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학력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미 학력 조건은 충족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17과목에 대한 수업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내가 대학에서 사회복지 과목을 들은 게 있다. 그럼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대부분 사실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없기 때문에 17과목을 들으시면 되시는데요. 이건 무조건 3학기에 나눠서 들으셔야 돼요. 연관지 제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략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목은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 10과목이 있고요. 그 외에 7과목은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7과목이에요. 아무 과목이나 선택하지 마시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는 게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일부 복지시설에는 취업할 때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성적 증명서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무거나 듣는 것보다 나중에 도움되는 과목을 듣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습. 실습은 아무 때나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의습 과목이 필요하고 무조건 두 번째 학기부터 시작이 가능해요.
실습 기간도 찾아야 되고 실습 세미나 일정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개인 일정이 있다 이런 분들은 진짜 많이 막히는 부분이 이게 기간 조율이 정말 힘드세요. 어쨌든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데 실습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정된 스케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조율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래도 내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다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2년 뒤에, 3년 뒤에 실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실습을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기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까지 1대1 학습 관리로 개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다 조율하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수업은 한 학기에 15주 동안 학습이 진행이 되고 뭐 토론, 출석, 퀴즈,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0점 이상 넘지 않으면 과락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실 성적을 챙겨주셔야 되죠. 취업할 때도 성적이 중요한 경우도 있고요. 인터넷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개인 일정이 있으셔도 병행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학점 명예를 활용한 이유가 나옵니다. 일반 대학, 사이버 대학 이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직장 다니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노후에 공부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부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등록금도 부담이고요. 물론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못 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점은행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좀 줄 수가 있고 저랑 학습 관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업에 대한 난이도 다른 방법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들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관리를 받으면서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참고해서 충분히 성적도 높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커밍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1대1 관리를 통해서 컴퓨터 활용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과목 설계, 뭐 수업 어떻게 듣는지, 과제 어떻게 하는지 모두 다 자료 드리면서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도움받으면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해보고 싶다. 그럼 고정 댓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혼자서 하시면 어렵고 복잡한 절차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원에서 진행하시면 1대1 학습 관리 계속 강조드렸지만 공부 시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2급은 노후 대비로도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연령층이 20대부터 60대까지 70대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래서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다 도와드려요. 후기도 정말 많고요.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기 힘들고 공부도 약간 부담이 되고 비용도 좀 부담이 된다. 시험은행제를 활용하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고정 댓글을 통해서 준비 방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